근로기준법 22년 출제문제 해설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요. 고용노동부 승인 받으면 100분의 70보다 못 미치는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 4번이에요. 무조건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불해야 됩니다. 승인 같은 거 없어요. 근로기준 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근로계약서와 임금에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고용, 해고, 승진, 승급, 감급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휴가에 관한 서류 이렇게가 대상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네, 임신 중인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요. 본인이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노동부 장관이 인가, 즉 노동부 장관이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네,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여성은 보건, 의료, 보도 등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 근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최근에 바뀐 법령입니다. 자, 원칙은 갱내 근로가 아니지만 의료 여자 의사라든가 여자 기자처럼 보건, 의료, 보도 등 일시적으로 갱내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가 틀린 거고요. 생리휴일이 3일이다. 당연히 아니고요. 모든 여성이 휴일 근로 하려면 이렇게 복잡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자, 정확한 법령은 이렇습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요, 야간 근로하고요, 휴일 근로를 시키려면요, 첫 번째는 본인이 동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동부 장관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요, 임산부와 18세 미만에 한정하는 거예요. 모든 여성이 그렇다. 이거 틀린 거예요. 갱내 근로 금지 원래 시키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법이고요. 개정된 부분에는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의 특별한 경우로 정해지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일을 한다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일을 했는데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넌센스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고요. 친권자나 후견인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지금 일하는 사람이죠. 플러스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취업할 생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한다. 잘못된 거죠.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의 기준이에요. 지금 일하는 것의 일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취업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취업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근로자의 개념은요, 모든 법마다 달라요. 특히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고요. 임금의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의 그 종류에 관계없고 임금 목적으로 일하면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겁니다. 요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나머지 임금, 사용자, 근로도 다 같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지나갑시다.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불을 하는 거라면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도 관계없고요. 어떤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모든 종류의 금품을 말하는 겁니다. 또 사용자란 사업주는 당연하고요. 사업 경영 담당자, 예를 들어서 전문 경영인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사용자에 해당되고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인사 담당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란 육체노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노동도 말합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말합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거예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다. 네, 당연하죠. 정신노동도 근로에 해당하는 행위고요. 근로계약이란 근로를 하겠다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네, 바로 당연히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일일의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네, 이게 바로 틀린 겁니다. 단순기간 근로자의 기준은 일일이 아니고 일주예요. 일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일주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 이게 바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이에요. 일일이 아니고 일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주는 당연히 포함하고요. 사업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다 사용자에 해당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요것도 같이 꼭 기억을 해두시길 것을 추천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강제근로금지, 근로자 단결 보장, 균등처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 문제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도 틀린 게 없거든요. 자, 여기서 틀린 거는요, 바로 정답 2번입니다. 근로자 단결의 보장이요. 자, 이 근로자 단결의 보장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아니고요. 근로 3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말이 잘못돼서 틀린 게 아니고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내용은 강제근로금지, 균등처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오답에 주목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모두 고른 거예요.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걸 기억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중에 연차 유급휴가 이게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됩니다. 4명밖에 일 안 하는데 매번 한 명씩 연차 유급휴가 썼다 그러면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빠져 있는 거 바로 정답 4번이고요. 중간 착취 배제나 전차금 상계 금지 이거 당연히 모두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4번, 3번도 답이 아니고요. 4번이 포함된 1번도 답이 아닙니다. 정답 3번이고요. 4인 이하 사업장 비적용에서 가장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연차 유급 휴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으면요.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21년 11월부터 3천만 원으로 변경됐어요. 맞는 겁니다. 정답 1번이에요. 납부기간까지 이행강제금 내지 않으면 즉시 징수한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먼저 기간을 정해서 독촉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는 겁니다.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매년 4회 범위에서 반복한다. 아니에요.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고요.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 초과해서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 이행하지 않으면요.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이 아니고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